50대 공무원 김선희, 조폭 박태수가 커피 타와 라는 협박에 조용히 물컵을 든다. 커피 대신 시원한 물 한 잔 드시죠. 찰싹 차가운 물이 박태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진다. 재빠른 707 특임대 제압술로 조폭을 바닥에 완전 제압한다. 세상에. 저 아줌마 뭐야? 진짜 영화네. 모든 이들이 경악한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후 2시 반. 주민센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낡은 벽시계가 틱탁, 틱탁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김선희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52살 주민센터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겠지.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민센터 문이 쾅 하고 폭력적으로 열렸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선희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온 건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었어요.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1m 80은 좋게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칼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몇 개 있었고 목에는 용 문신이 살짝 보였어요. 박태수였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악명 높은 조폭이었어요. 뒤따라 온 2명도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이들이 걸어올 때마다 바닥이 쿵쿵 울렸어요. 선희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공무원 생활로 터득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희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태수는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하게 걸어왔어요. 선희의 책상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며 볼펜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야, 커피나 타와 빨리? 선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공무원을 대놓고 하대하며 협박하다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주민센터라서.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얼음 많이 넣고 못 들었냐? 박태수는 선희의 말을 끊고는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동료인 박 과장과 이 계장은 상황을 눈치채고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 과장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감히 신고할 엄두는 못 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무슨 업무? 선희는 가능한 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업무? 좋아, 업무 있어. 우리 동생이 여기 이사 온다고? 근데 일단 커피부터 내와. 목이 말라 죽겠거든. 박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창구 옆 의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쾅! 소리와 함께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형님, 이런 늙은 아줌마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시키시면 되는데. 다른 부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늙은 아줌마라는 말에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박태수가 선희의 책상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선희의 얼굴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뭐하냐? 귀가 멀었냐? 커피 달라고. 빨리 안 움직여? 박태수의 침이 선희의 얼굴에 튀었어요. 선희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대 시절 707 특임단에서 받았던 훈련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시민한테 이런 서비스야? 박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의 부하가 선희의 서류를 바닥에 휙 던져버렸어요. A사 용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줍지 그래요? 부하가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온순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박태수가 다시 선희의 책상을 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안 움직여? 커피 한 잔 못 타줄 거야? 그 순간 선희의 시선이 책상 위의 물컵으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찬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선희의 손이 서서히 그 물컵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선희는 물컵을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박태수는 선희의 망설임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물컵이라도 던질 거야? 공무원이 감히? 박태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박태수는 주민센터를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공지사항들을 훑어보고 책상 위의 도장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자기 놀이터를 구경하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주민센터구나. 동네 사람들 괴롭히는 곳. 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민원 접수함을 발로 찼어요. 쾅! 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박태수가 다시 선희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진짜 업무 얘기해볼까? 우리 동생이 여기 이사 온다니까. 전입신고해줘. 선희가 서류를 받아보려던 순간 박태수가 갑자기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손이 미끄러졌네. 죽지 그래?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주워 올렸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선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태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주소? 시장 뒤 공터 거기다 집 지을 거야.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공터에 전입신고라니. 죄송합니다만 공터는 주소가 없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야, 뭔 소리야? 박태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터든 어디든 우리가 살겠다는데 왜 안 돼? 그건 법적으로. 선희가 설명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박태수가 선희의 책상을 쾅 하고 두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리고 키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법? 누가 법 얘기해? 여기서 내가 법이야. 박태수의 부하들도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한 명은 의자에 앉아서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다른 한 명은 벽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서 담배는 선희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뭐? 담배도 못 피워! 부하가 라이터를 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선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태수가 도장을 들고는 아무 서류에나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도장만 찍으면 끝이 하나. 안 됩니다. 그건 공문서 위조입니다. 선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태수가 선희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뭐라고? 공문서 위조? 야,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범죄자 취급해? 박태수가 선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이었어요. 듣기 좋게 말할 때 커피나 타와. 아니면 박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선희는 그게 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 씨, 그냥 커피 한 잔 타드리지 그래. 선희는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이 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무서워? 박태수가 박 과장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아, 맞다.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있지? 박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있는데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물 시원한 물 말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얼음물도 괜찮지? 박태수가 선희의 책상 위 물컵을 가리켰어요. 야, 그 물 내놓지 그래? 목말라? 선희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컵을 건네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선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빨리 안 줘. 그 순간 선희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부대에서 받았던 훈련들, 707 특임대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선희는 단순한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특임대 대원들과 함께 위기 상황 대응 훈련도 받았고 기본적인 제압술도 익혔었어요. 물론 비상시에는 전투원 역할도 해야 했거든요. 몸은 기억하고 있을까? 선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태수가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야, 물 달라니까. 선희는 천천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긴 차가운 물이 살짝 흔들렸어요. 여기.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안심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선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선희는 물컵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박태수는 승리한 듯 비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선희의 다음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커피 대신 시원한 물 한 잔 드시죠. 찰싹 차가운 물이 박태수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졌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면서 박태수의 검은 점퍼가 흠뻑 젖었어요. 박태수는 너무 놀라서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야? 박태수가 물을 털어내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25년 전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몸짓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선희는 재빠르게 책상을 돌아 박태수의 뒤로 이동했어요. 박태수가 당황해서 뒤돌아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선희가 박태수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발로 박태수의 무릎 뒤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아, 쿵! 박태수가 바닥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선희는 박태수의 팔을 뒤로 꺾어 올리며 무릎으로 등을 눌렀어요.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아파. 놔. 박태수가 바닥에서 버둥거렸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선희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주민센터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박태수의 부하 2명은 멀뚱히 서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인 박 과장과 이 계장도 입을 벌린 채 놀라고 있었어요. 세상에 선희 씨가 박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진짜 영화네. 이 계장이 속삭였습니다. 선희는 박태수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박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놔달라고. 조용히 하세요. 더 소리치면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의 부하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한 명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 했습니다. 형님을 놔! 하지만 선희가 박태수의 팔을 더 세게 비틀자 박태수가 더 큰 비명을 질렀어요. 아, 야들아, 움직이지 마. 부하들이 멈춰섰습니다. 형님이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선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을 협박하고 관공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죄에 해당해요. 박태수가 바닥에서 이를 갈며 말했어요. 야, 이 미친 당장 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선희가 박태수의 팔을 한 번 더 비틀었습니다. 아, 그때 부하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형님한테 이러면 안 돼! 신고하시려면 하세요. 경찰 오면 더 좋죠. 선희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부하가 당황했어요. 정작 신고를 하자니 자기들이 먼저 관공서를 어지럽힌 게 문제였거든요. 박태수가 바닥에서 억지로 고개를 돌려 선희를 쳐다봤어요. 야, 너 뭐야? 진짜 뭐야?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밝혀야 할까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 이런 걸 할 수 있어? 박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군대에서 좀 배웠거든요. 군대? 여자가 군대를? 707 특임대였어요. 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07 특임대라는 이름은 조폭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부하들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제 조용히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자세로 계시겠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팔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 알겠다고. 선희가 박태수를 놓아주자 박태수는 팔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얼굴은 물에 젖어 있고 옷도 엉망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선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넘어가겠어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시죠.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정당한 업무로만 오세요. 선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와 부하들이 주민센터를 나가자 센터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과 이 계장이 선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대단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자리에 앉아서 흐트러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선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태수와 부하들이 주민센터를 나간 지 10분도 안 되어서였어요. 선희는 흐트러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민센터 문이 다시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태수가 돌아온 거였어요. 이번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야, 나 또 왔다. 박태수는 젖은 옷을 대충 털어내고는 선희를 노려봤어요. 부하들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이번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까는 당황해서 그랬지만 이번엔 다르다. 박태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침착하게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경찰청입니까? 여기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했어요. 네, 맞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가짜 전화였어요. 하지만 듣기에는 진짜 같았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박태수가 비웃으며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때? 이제 좀 무서워? 아줌마, 좋게 끝낼 기회 날렸어. 우리 형님 오시면 끝장이야. 하지만 선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박태수가 고개를 돌려 선희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천장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 설치된 CCTV예요. 다 돌아가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되고 있거든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오시면 선희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가급 참교육 맛 좀 보시겠네요. 그 순간이었어요. 주민센터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건 70대 노인이었어요. 동네 노인회장인 김덕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 웬 소라니? 김덕수 할아버지가 상황을 둘러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태수와 부하들의 험상궂은 모습,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긴장한 직원들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박태수 내가 여기서 뭐하냐? 김덕수 할아버지가 박태수를 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나가세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박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수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짓을 하냐? 주민센터가 내 놀이터냐?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다치기 싫으면 박태수의 부하가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김덕수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어요. 이게 뭔 일이야? 조폭들이 주민센터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센터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침 오후 시간이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고 있었는데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야? 조폭이 주민센터에? 선희 씨 괜찮아? 사람들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박태수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야들아, 다 집에 가. 박태수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이야, 너 괜찮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박태수는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처음엔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였어요. 부하 중 하나가 박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거 너무 커진 것 같은데 그냥 나가시죠. 하지만 박태수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저 아줌마한테 당하고 그냥 나갈 수는 없어? 김덕수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한다. 할아버지, 휴대폰 내려놓으세요. 박태수의 부하가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이 나쁜 놈들아! 우리가 다 봤다. 상황은 완전히 박태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주민센터 안팎으로 동네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들 박태수 일당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전체의 문제가 된 거였어요. 박태수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제 정말로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주민센터 안팎으로 몰려든 상황에서 박태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다들 나가라고 했잖아. 박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김덕수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자 박태수는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 전화 끊어. 박태수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그 순간 선희가 박태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박태수가 선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을 못 이긴 박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번쩍이는 날카로운 것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이었어요. 아! 동네 아주머니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야, 칼. 선희야, 조심해. 주민센터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며 웅성거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선희도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707특임대 출신이라지만 칼을 든 상대를 맨손으로 상대하는 건 위험했어요. 게다가 주변의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안 놔둬. 오늘 끝장낸다. 박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박 과장과 이 계장은 책상 뒤로 숨어버렸고 김덕수 할아버지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공간이 좁아서 피할 곳이 많지 않았어요. 선희는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혼자서 칼 든 박태수와 부하 2명을 상대하는 건 버거웠어요.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침착하자. 예전 훈련을 생각해봐. 선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태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선희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칼이 선희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위험해. 김덕수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박태수가 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이번엔 선희가 완전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칼끝이 선희의 왼쪽 팔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 선희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얇은 상처였지만 피가 스르륵 흘러내렸어요. 흰 블라우스에 빨간 피가 묻어났습니다. 선이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어요. 박태수는 선희가 다친 걸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때?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선희는 상처난 팔을 움켜쥐었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어요. 25년 전 특임대 시절 실전 훈련에서 진짜 다쳤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훈련을 계속했었어요. 박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김덕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신고 취소하시는 게 좋을 거요? 이 나쁜 놈들아. 경찰 오면 다 잡혀간다. 김덕수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박태수가 다시 선희에게 칼을 겨눴어요. 마지막 기회야.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봐줄게. 선희는 팔을 누르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었어요.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선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박태수가 화를 냈어요. 여기는 국가기관이고 저는 공무원입니다. 시민에게. 협박당하며 일할 이유는 없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박태수가 미친 듯이 달려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민센터 문이 쾅 하고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70대 노인이었는데 체격이 건장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로 들어온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김덕수 할아버지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박태수가 칼까지 들고 난리예요. 이장 이철민이었어요. 은퇴한 경찰 출신으로 동네에서는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철민 이장이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어요. 칼을 든 박태수, 피를 흘리고 있는 선희, 그리고 겁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을 한눈에 봤습니다. 박태수, 칼 내려놔. 이철민 이장이 위압적으로 소리쳤어요. 박태수도 이철민 이장을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몇 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장님은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칼 들고 공무원 협박하는 게 개인적인 문제야? 이철민 이장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그때 주민센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박태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철민 이장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모습도 위협적이었고 무엇보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박태수,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철민 이장이 차분하지만 위압적으로 말했어요. 이장님, 이건 오해예요. 박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철민 이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해! 칼 들고 공무원 위협한 게 오해야. 그때 주민센터 문이 또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동네 청년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철민 이장이 오는 길에 만났던 청년들이었어요. 이장님, 무슨 일이에요? 청년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조폭들이 선희 씨 괴롭히고 있어. 칼까지 들고. 이철민 이장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청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희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절한 공무원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 웃으며 도움을 주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괴롭히다니. 이 나쁜 놈들! 청년 중 하나가 주먹을 쥐었어요. 박태수의 부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민센터 앞에 파출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왔어. 김덕수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주민센터로 들어왔습니다. 나이 많은 경찰관이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칼 들고 공무원을 위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의 시선이 박태수에게 향했어요. 박태수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칼 내려놓으세요. 경찰관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철컹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나이 많은 경찰관이 박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태수 내 얼굴 다 기억하고 있다. 너 수배 중이지? 박태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들켰습니다. 뭔 소리예요? 박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부인하려 했어요. 작년에 강남에서 폭행 사건 일으켰잖아. 수배령 내렸는데 도망 다니고 있었구나. 경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시 조폭이었네. 수배범이 이런 곳에서 뭐해. 빨리 잡아가. 박태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철민 이장이 선희에게 다가왔어요. 선희 씨, 괜찮아요? 선희는 피가 흐르는 팔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철민 이장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선희의 팔에 동염해 주었습니다. 일단 지혈부터 하세요. 선희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선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선희야,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우리 동네 영웅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선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707 특임대에서 받았던 훈련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지. 하지만 정의는 결국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거구나. 경찰관들이 박태수와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수갑을 차는 소리가 주민센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협박, 특수협박. 여러 가지 죄목이 추가되겠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체포되면서도 선희를 노려봤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거예요. 이철민 이장이 선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선희 씨, 정말 용감했어요. 특임대 출신답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 시절에 707 특임대 분들과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움직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선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동네 청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 아줌마 대박. 진짜 멋있어요. 우리 동네 수호신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주민센터를 가득 채웠어요.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자신의 일상은 변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정의를 지킨다는 것,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박태수 일당을 끌고 나가자 주민센터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희는 이제 반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박태수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순간이었어요. 박태수가 갑자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박태수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경찰관이 박태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태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힘도 셌어요. 가만히 있어. 경찰관이 소리쳤지만 박태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태수의 부하들도 덩달아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 안이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 달라고. 박태수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이철민 이장과 동네 청년들이 경찰을 도우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어요. 박태수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잠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절규했어요. 우릴 건드리면 다 죽어.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겁먹지 않았어요. 경찰과 동네 주민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박태수 일당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가 박태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포기해라.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어. 박태수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주민센터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근처 카페 사장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거라도 드세요. 카페 사장이 경찰관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넸어요. 동네에 소란이 난 걸 보고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음료수를 가져온 거였어요. 경찰관이 고마워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컵 안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그때 선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발악하고 있었어요.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줌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 전현 때문이야. 선희는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경찰관이 의아하게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잠깐 빌려주세요. 경찰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희에게 컵을 건넸어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얼음이 가득 들어 있어서 컵이 시원했어요. 선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박태수가 선희를 보고 소리쳤어요. 선희가 잠시 멈춰서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셨죠. 뭐, 국가급 참교육은 선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박태수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시원해야죠. 콱!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박태수의 머리 위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얼음과 차가운 커피가 박태수의 얼굴과 옷을 흠뻑 적셨어요. 으악! 차가워! 박태수가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주민센터 안이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시원하다. 잘했어, 선희야. 저게 바로 참교육이지. 박태수는 차가운 커피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얼음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청년들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선희 씨 만세. 우리 동네 영웅. 조폭 잡는 아줌마. 박태수는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두 번째로 물을 뒤집어 쓴 데다가 이번엔 차가운 커피까지.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태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태수와 부하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번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체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협박,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어요. 박태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처음 주민센터에 들어왔을 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무릎 꿇은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선희는 빈 컵을 경찰관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희 씨가 더 고생하셨죠. 동네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쳤어요. 선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경찰차가 박태수 일당을 태우고 떠난 뒤 주민센터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면서도 선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선희야, 정말 대단했어. 김덕수 할아버지가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할아버지. 선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철민 이장이 선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707특임대 출신답게 정말 멋지게 해결하셨어요. 앞으로 이 동네에서 함부로 날뛸 놈들은 없을 거예요. 동네 청년들도 선희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아줌마, 진짜 영화 같았어요. 저희도 위험할 때 도와주세요. 우리 동네 수호신이에요. 선희는 이런 관심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모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박 과장과 이 계장도 선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희 씨 몰랐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박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서운 민원인이 와도 걱정 없겠어요. 이 계장이 농담조로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주민센터는 조용해졌어요. 선희는 흐트러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오후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극적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 시원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태수 사건은 동네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선희를 보기만 해도 반갑게 인사했고 아이들까지도 선희를 알아봤습니다. 선희 아줌마, 조폭 잡은 아줌마.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선희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동네 사랑방에서 노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가 모인 할아버지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선희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거든요. 707특임대 출신이라니까요. 그것도 보급병이었는데 전투 훈련까지 받았던 거예요. 어마, 그래서 그렇게 용감했구나. 앞으론 우리 선희 씨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진짜 든든한 우리 동네 707이야. 할아버지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한편 주민센터에서는 선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모두들 선희를 보면 정중하게 인사했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희 씨, 안녕하세요. 민원인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희가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동료들도 선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동료였다면 이제는 존경받는 선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민원인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이 계장이 덧붙였습니다. 선희는 점심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조용했던 일상은 변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근처 카페 사장이 주민센터에 들렀어요.
선희 씨, 이거 드세요. 카페 사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선희가 받으며 웃었어요. 저번에 우리 동네 구해주신 거 감사해서요. 앞으로 자주 가져다 드릴게요. 선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날의 일이 생각났어요. 박태수가 처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박태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부어준 것. 선희는 컵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삶도 좋지만 정의를 지키는 맛, 이게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구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나무들의 잎사귀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선희에게는 그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지켜낸 평화였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선희 아줌마 안녕하세요. 선희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어요. 평범한 공무원 김선희의 하루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 속에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의 용기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정의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힘이 되고 박태수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응보가 따름을 증명합니다. 동네 주민들의 연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철민 이장의 지지는 세대를 초월한 정의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